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 본체 Q10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0은 구영배 대표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와 미국계 석유 개발 기술 기업에서 일하다가 서울대 선배인 인터파크 이기영 회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미국계 기업에서 퇴사하고 인터파크에 입사합니다. 인터파크 이기영 회장은 당시 큰 성공을 거둔 인터넷 중고 경매 사이트인 옥션의 성공에 자극되어 이와 유사한 경매 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에 구영배가 만든 것이 구스닥. 구스닥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구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구영배는 인터파크에서 나와서 구스닥을 지마켓으로 이름을 변경했고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과 각종 인센티브, 파격적인 가격 등 출혈 경쟁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했습니다. 성장을 거듭하여 2005년 말에는 국내 대표적인 오픈마켓 사이트로 입지를 확고히 합니다. 2006년 6월 29일 나스닥에 상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2007년 지마켓이 연간 거래액 3조 원을 넘어서며 기존 1위였던 옥션을 채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섭니다. 2009년 이미 옥션을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던 이베이의 지마켓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베이에서 지마켓을 매각할 때 한국에서 10년간 동종 업종에 종사하지 않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구영배는 싱가포르에서 이베이와 함께 Q10이라는 이커머스를 2010년에 만듭니다. 10년간 한국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베이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2020년까지는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한국 수요가 높던 일본 직구 사이트 중 하나로 Q10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Q10을 일본이나 중국계 기업으로 인식했는데 해외 이커머스 사이트인데도 한글화가 무척 잘 되어 있어서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Q10은 한국 내 이커머스 사업 중지가 풀리는 2020년 이후에 한국에 재진출하려는 포석이었습니다. 2018년 Q10의 일본 부문인 Q10 재팬을 이베이가 인수하여 떨어져 나갔고 원래 Q10의 지분율이 구영배 51% 이베이가 49%로 시작했는데 Q10 재팬을 이베이가 인수하며 분리할 때 이베이의 Q10 보유 지분을 구영배에게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구영배가 Q10 지분을 사실상 모두 보유하였고 경영권을 독점 장악했습니다. 2020년 드디어 Q10은 한국에 진출했고 때마침 2021년 이베이 코리아 즉 옥션과 지마켓이 시장의 매물로 나와 인수전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신세계가 3조 5천억 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하게 되죠. 이커머스 중에서 이베이 코리아가 유일한 흑자 기업이라 많이 비싸긴 했습니다. Q10은 전략을 바꾸더니 적자 기업만 잔뜩 인수하게 됩니다. 2022년 9월 티몬을 인수를 시작으로 2023년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를 잇따라 인수합니다. 2024년 2월에는 미국 이커머스 위시와 국내 AK몰을 인수합니다. 일각에서는 적자 기업들만 잇따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Q10이 적자 기업 사들이는 이유는 일단 돈이 거의 안 들어서인데 적자 기업에게 Q10 지분을 줄 테니 팔라고 하면 바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에 인수한 기업의 주식과 Q10 주식을 서로 교환하고 이후 Q1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인수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교환 조건이나 자세한 내용은 Q10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 기업만 인수해서 어떻게 이익을 내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Q10 자회사 중에 Q익스프레스라는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이커머스 회사는 무조건 택배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이커머스 배송 물량을 Q익스프레스에 몰아주기 위한 인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바로 됩니다. 구영배 대표는 전에 구스닥에서 이름을 바꾼 지마켓이 나스닥 상장이 되면서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에 목을 매는 것 같은데요. 나스닥 상장하려면 자회사들의 재무구조가 좋아야 할 텐데 원래 적자 기업인 상태에서 Q10으로 인수된 이후 적자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티몬은 재무제표 공개도 안 해서 적자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래도 한국의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Q10, 인도의 샵클로즈, 중국의 MC8.com 등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은 8%로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커머스 공룡인 11번가가 매물로 나왔는데 인수를 시도했다가 작은 문제로 실패하게 되고 미국 이커머스 위시가 나와 2,300억에 인수하게 됩니다. 위시 인수 자금인 2,300억도 Q10 자회사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리하게 기업들을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시켰다면 관리를 잘해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키고 그룹 전체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작은 문제로 11번가 인수 실패한 이후 바로 미국 이커머스 위시를 인수하는데 셀러들의 정상금으로 추측되는 자금을 사용한 것을 보면 몰아주려는 Q익스프레스의 성장과 나스닥 상장이라는 대박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집 불리기만 하다가 터진 것이 이번 Q10 정산 지연 사태고 더 문제인 것은 구영배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싱가포르 Q익스프레스인데 한국의 Q익스프레스 설립할 때 싱가포르 Q익스프레스가 58억 투자한 다음 한국 Q익스프레스에서 싱가포르 Q익스프레스로 1,100억 대출을 가져간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구영배 대표는 Q10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후 싱가포르에서 귀국해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7월 18일 귀국해 국내에 있었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자체적인 환불 처리를 하고 있고 Q10에서도 환불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지만 환불 금액이 피해액 대비 너무 적고 환불 프로세스도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구영배 대표의 행방이 묘연한 걸 보면 시간 끌기 아닌가 의심이 많이 됩니다. 하루빨리 이 정산 지연 사태가 좋은 쪽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동안의 큐텐과 구영배 대표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추가 내용이 있으면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